뭘 했다 하면 사고를 치는 일본이 현재 전 세계로부터 욕을 먹고 있는 이유를 속 시원하게 알려드립니다. 일본의 이것이 전 세계적인 해양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일본이 한국의 모범적인 사례를 배워야 한다는 상황입니다. 신혼 관광지로 유명한 인도양의 섬나라 모리셔스에서 일본 선박에 기름이 유출되며 전 세계로부터 일본이 현재 욕을 먹고 있습니다. 휴양지로 이름 높던 모리셔스의 푸른 해안이 일본 기업의 검은 기름이 유출되고 환경오염이 되자 부랴부랴 일본은 전문가팀을 긴급 파견해 방제를 돕기로 모리셔스 정부의 입을 막아놓은 상태인데요. 일본의 해운회사인 쇼센 미쓰이 화물선 와카시오호는 중국에서 브라질로 향하던 중 지난 25일 밤 모리셔스 남동부 크랑포트 부근 바다에서 좌초됐다고 설명했습니다. 2007년 건조된 300m 길이의 대형 화물선인 이 배는 파나마 선적으로 중유 3,800톤이 실려 있어 원래부터 위험성을 경고받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일본 기업이 이것을 무시하고 연료 탱크 중 하나가 부서지면서 이달 6일부터 배에 실려있던 기름이 새어나오기 시작한 것이 이 지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방출되는 오일의 양은 탱크에 들어있던 약 1200톤이어서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모리셔스 정부는 일본에 굉장히 화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모리셔스가 관광산업에 의존해왔고 올 들어 코로나19로 세계 항공교통이 사실상 마비되면서 큰 타격을 받았는데 엎친 데 겹친 격으로 기름 유출까지 일어나 장기적으로 더 큰 피해가 예상되어 모리셔스는 일본이 이를 빨리 해결해주기를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에 모리셔스 총리는 9일 배의 파손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며 배가 두동강 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전문가들은 이미 사고를 수습하기엔 일본이 대처가 너무 늦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기름이 유출된 해안에 망그로브 숲을 비롯해 해양 생태계가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해양 전문가는 AFP 통신에서 이미 수습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본다며 일본의 배가 둘로 갈라지게 되면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날 것이라며 군뱅이처럼 느린 일본의 대처에 화살을 돌리고 있는데요. 실제로 현재 기름 유출이 시작된 뒤에 모리셔스 주민 수천 명이 자원봉사로 나서서 지푸라기와 보트를 동원해 기름을 빨아들이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전문적 기술이 없는 주민들이 고무보트를 타고 기름 제거에 나서면서 해양 오염을 더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하며 왜 일본은 현재까지 오지도 않고 있냐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또한 사고가 며칠 지나도록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 대규모 환경 피해가 일어나자 일본 정부를 향한 비난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기름이 가득 든 연료 탱크를 싣고 가던 일본의 화물선이 좌초돼 아프리카 인도양에 있는 섬나라 모리셔스의 해안에 기름이 유출되고 있는 상황을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안타까워하실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해외 언론인 AP통신에 따르면 일본 사고 선박이 무리하게 연료 탱크를 옮기려는 행동 때문에 일어난 일임을 제시했는데요. 옮기던 5개의 연료 탱크에 약 3,800톤의 중유가 실려 있었고 이 가운데 1,180톤이 들어있는 탱크가 파손된 것으로 알려지며 일본인의 돈에 대한 욕구 때문에 지구의 환경이 처참해졌다며 신랄한 비판을 이어나갔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외무성은 9일 자국 화물선이 아프리카 인도양 섬나라인 모리셔스 해안에 좌초된 뒤 기름 유출 사고로 낸 것과 관련해서 일본 자체의 국제 긴급 원조대 전문가팀을 파견한다고 밝히기만 했습니다. 실제로 현재 사고 며칠이 지났음에도 해당 사고 지점으로 도착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일본 해상보안청의 기름 유출 사고 방제 담당 전문가 4명과 외무성, 국제협력기구 직원 각 1명 등 6명으로 구성된 전문가팀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들은 현지에서 기름 유출 현황을 파악하고 모리셔스 정부의 방제 작업에 대해 행동이 아닌 조언을 위주로 진행할 것으로 알려져 실천력 없는 일본의 행보가 모리셔스 국민들을 더욱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해당 해운회사인 쇼센 미쓰이의 부사장은 이날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파손된 연료 탱크에서 1,000톤 이상의 중유가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며 사고 수습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고 다시 한번 선박의 이동 경로만 언급하며 하나마나한 브리핑을 이어나갔는데요. 이에 대해 교통통신은 이번 사고가 모리셔스의 관광산업에 타격을 주고 희귀생물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을 표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선박사고는 자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줬다는 점이 세계적으로 욕을 먹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실제로 2013년에는 일본 해운사 미쓰이 OSK 해운회사의 거대 컨테이너선이 화물을 싣고 항해 중에 두동강이 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일단 강한 폭풍을 선체가 견디지 못해서 벌어진 정도라는 것 이외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무리한 무게중량이 원인이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다만 일본 해운회사의 운항 스케줄을 무리하게 맞추기 위해 기상 상태가 안 좋은 가운데서 항해를 했다면 선사에게 책임을 돌리며 일본 정부는 한 발 뺐었는데요. 그런데 일본 정부는 이 같은 대처 행동을 해서는 안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이후에 세계의 일본
일본 선박 수주가 급락하며 일본 선박 산업은 그대로 망하게 돼버린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일본 선박의 나이가 5년밖에 안 된 데다가 당시에 엄격한 안전 기준에 따라 선박이 건조됐다고 공표했기 때문에 해외 업주들은 믿고 일본에 수주를 맡긴 것이었는데요. 특히 해당 일본 선박의 조선 기술에 있어 자랑으로 여기는 미쓰비시 조선소에서 만들었다는 점에서 볼 때 일본 조선사가 구조적인 결함을 발견하지 못해 발생했다고 의문이 부풀려지기 시작했고, 일본 정부도 방관만 하다가 일본 선박 산업이 망하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만약 일본 조선사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고 일본 정부에서도 같이 이를 대처했다면 현재 망한 일본 조선업계는 조금이라도 불씨가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일본인의 의견도 많습니다. 여기서 세계 전문가들은 일본이 한국의 대처 사례를 배워야 한다며 사례를 들었는데요. 바로 태양기름 유출 사고입니다. 태양기름 유출 사고 발생 직후에는 세계 곳곳에서 우려를 표했었는데요. 해당 시점에 1년이 지나 열린 국제 포럼에서 세계 각국의 환경 전문가들은 사고로 인해 태안 지역의 장기적인 생태 환경 파괴가 일어날 것이라는 예상을 했지만 한국은 보란듯이 이를 극복했는데요. 비관적인 관망을 내놓던 일부 전문가들도 수십 년은 걸릴 것이라며 태안반도 기름 유출 이전으로의 상황 회귀를 지적한 게 기억이 나는데요. 하지만 그로부터 2년 반 만에 태안 지역 생태계의 복원을 의미하는 청신호가 켜지며 세계인들의 우려를 말끔히 씻을 수 있었습니다. 태안 기름 유출 직후에 2009년 말 기준으로 바지락 폐사율이 4.7%로 전년 24.6%에 비해 급감했고, 태안 연안의 해수 유분 농도가 전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6월에는 멸종위기종인 상갱이 100여 마리가 태안 앞바다에서 무리지어 헤엄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하며 생태계가 살아나고 있음을 알렸는데요. 이 같은 기적적인 회생이 가능했던 이유는 사고 이후 전국에서 달려온 자원봉사자들이 아니었다면 이런 변화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해당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자녀와 함께 또는 대학생 봉사단원에서 시작해 지역 자원봉사센터에서 근무하는 청년까지 한국인의 세계의 다른 나라와 다른 이상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공동체 의식인데요. 이러한 한국인의 공동체 의식으로 양동이로 기름을 퍼나르고 바위 사이에 낀 기름을 닦아내던 손들이 모여 거대한 인간 띠를 이었고, 그렇게 기적의 바다를 일궈냈습니다. 그렇게 태안은 자원봉사자들의 노력과 정신을 상징하는 희망의 성지로 거듭났고 대한민국 국민의 저력을 보여주는 역사적 상징이 되며 세계 전문가들의 극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세계자연사보전연맹이 태안 해안국립공원의 보호지역 등급을 카테고리 2번째로 변경한 것이 있는데요. 원래 태안해안국립공원은 1978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됐지만 보전연맹은 이보다 낮은 카테고리 5번째 경관 보조지역으로 분류해왔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IUCN의 결정은 기름 유출 사고 이후 생태계의 건강성 회복을 위해 지속해서 이루어진 보존, 보원, 관리 노력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은 것이라고 설명하며 한국인의 사고 대처 능력이 세계로부터 인정받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대부분 지점에서 잔존 유징이 발견되지 않고 있고 해저에 어떤 생물이 살고 있는지 관찰하는 지표가 되는 더수동물 출현 종수와 밀도도 지속해서 증가해 2012년부터 안정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는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또한 국립공원관리공단 관계자는 사고 직후에는 식물 플랑크톤이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2011년 이후 점차 회복되는 형태를 보인다며 현재는 일반 다른 해역과 유사한 군집 구조를 보인다고 말하며 한국인이 만든 기적을 현재에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태안 앞바다에 철새가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고 바닷속 어류들도 모습을 드러내며 태안을 찾는 관광객이 늘게 되었고 계절이 치우치지 않고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이 주민들에게도 희소식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연이 주는 경이로운 힘과 사람이 보탠 마음과 길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사고 초기 123만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위기를 딛고 일어서는 등 자연과 사람이 함께 한국 해양 생태계를 만들었다는 설명입니다. 이 같은 한국의 대처 방안을 모리셔스 총리도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현재 모리셔스 총리는 자초된 선박에서 며칠 전부터 흑갈색 기름이 흘러나와 환경적 보존 가치가 높은 일대 지역으로 퍼지고 있다고 밝히며 우려는 표하고 있지만 해당 국민들의 자원봉사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 모리셔스 정부에 따르면 사고 선박에는 4,000톤에 가까운 기름이 실려 있다며 선체에 균열이 생긴 만큼 앞으로 더 많은 기름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조치라도 진행해야 하는 답답한 신경을 전했습니다. 이에 모리셔스 정부는 일단 느려터진 일본보다는 프랑스의 도움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총리는 모리셔스는 자초한 선박을 다시 띄울 기술과 전문 인력이 없다면서 일본이 저렇게 느리게 오고 있으니 차라리 프랑스와 마크롱 대통령에게 지원을 호소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모리셔스는 톰 소요의 모험을 쓴 미국 소설가 마크 트웨인이 신은 모리셔스를 창조하고 난 뒤 천국을 만들었다라고 했을 만큼 아름다운 바다와 천혜의 자연 환경을 자랑한 곳이기도 한데요. 이러한 인도양의 보석, 인도양의 하와이라고 불리며 오래전부터 유럽
유럽인들에게 최고의 휴양지로 사랑받은 장소에 일본이 기름을 부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정리한 한 줄 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오늘도 한 줄 이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